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나는 코인 원정대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이번 주에도 글로벌 코인마켓 시장에 다양한 소식들이 질비했었습니다. 이 복수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현장 실사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라고 발표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이제 미국 SEC가 솔라나 현물 ETF를 반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반년도 안 돼서 22만여 개가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나와주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이 이 디파이 사업 홍보에 나선다는 소식,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아발란체 신탁 상품을 출시한다는 이야기 역시도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이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이끄는 거시경제 흐름, 혼자서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우리 팀 코수의 티라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팀 코수 대표 티라노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지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굉장히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은 팀 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팀 코수의 종이비행기방에서는 팀 코수만의 이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이슈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티라노 전문가님께서도 팀 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종이비행기 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매일 전달해 드리고 있고, 이제 아침부터 밤, 새벽까지도 네. 실시간으로 시황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방금 전에도 또 수익을 내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오시면 도움 받아가시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워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 드리는 곳 바로 팀 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우리 종이비행기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어떤 코인이 좀 들어가야 될까 하는 고민들 전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시장에서 많은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확인해 보러 가야겠죠. 시황센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은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코인 업앤다운 캐스터 송지은입니다. 어젯밤 잭슨홀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오늘 밤 예고된 제롬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을 앞두고 우리 시장 기대감을 보여주는 걸까요? 오늘 코인 시장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상황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관망세 속에 계속 8천만 원대 가격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0.47% 상승해서 8,259만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오늘은 2.15% 상승했습니다. 361만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리플 코인입니다. 오늘 리플 코인은 0.37% 하락했습니다. 81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강세 보여줬던 코인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펠라즈 코인이 138.01% 급등했습니다. 5,46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마일버스 코인이 52.13% 상승했습니다. 8.662원의 가격입니다. 이어서 로켓풀 코인 20.48% 상승했습니다. 19,5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APM 코인이 19%대 상승했습니다. 5.915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APNFT가 16% 상승해서 0.0007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약세 보여준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프로티어 코인이 오늘 5.25% 빠져서 하락률 상위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155원의 가격이고요. 이어서 리저브라이트 코인이 2.46% 하락했습니다. 7.887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플럭스 코인 오늘 2.43% 하락해서 762원의 가격이고요. 랠리 코인이 2%대 하락해서 9.009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키드 코인이 1.9% 하락했습니다. 103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거래량 많았던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테더 코인은 0.29% 빠졌고요. 캐디너독스 월드는 3.93% 상승했습니다. 솔라나 코인은 0.93% 상승했고요. 네, 페페 코인 2.8%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 가격 흐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요 이슈 있었던 이슈 플로우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잭슨홀 미팅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PMI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요. 마지막 키워드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최대 경제정책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이 어젯밤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 미팅에 참여한 그 연준 의원들은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줬는데요. 급진적인 인하보다는 점진적이고 신중한 인하를 선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제프리 총재는 9월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고용지표와 경기지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PMI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미국의 경제지표, 어젯밤 공개된 미국의 경제지표는 혼조세 보여줬습니다. 구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지표인 PMI가 서비스 부문에서는 확장세 보여줬는데요. 제조업 부문에서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요한 고용지표인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망치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공개될 고용지표에서도 금리 인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가 전체 ETF 시장에서 순유입 3위를 기록했습니다. IBIT의 실제 규모는 순유입 규모는 20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골드 ETF의 규모로 보았을 때 이 비트코인 ETF의 규모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이슈 정리해보면요.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제기됐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는 현재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블랙록 비트코인 ETF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시장 이슈 플로우 살펴봤습니다. 통화정책 변화가 예고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리 투자자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송지은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 통해서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왔는데요. 우리 시장을 좀 더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함께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가격,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또 중동의 전쟁 심화, 일본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각종 거시적 불확실성으로 하락한 이후에 반등 계속해서 좀 실패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미국의 연준이 공개한 FOMC 2024 7월 회의록에 따르면요. 대다수의 FOMC 의원들이 이 경제 지표가 예상과 계속 일치하는 경우에는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완화됐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제 빅컷이 될지 스몰컷이 될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관련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모든 위원들이 7월의 금리 동결을 지지했었지만 다수는 통화정책 완화가 너무 늦거나 혹은 정도가 적은 경우에는 고용 시장이 과도하게 약화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다라고 해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렇게 제자리 걸음 중인 비트코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한데 되게 네. 미비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그때 당시에 이제 전체적인 경기 침체의 두려움으로 인해 급락이 나왔었고 해소가 되니까 또 급등이 나온 이후에 네. 전반적인 수렴 형태를 좀 거쳐주면서 변동성이 많이 적어든 장입니다. 전에 비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성 자체, 차트만 놓고 분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밤에 네. 또 연설이 있기 때문에 그 연설 파월. 때문에라도 이제 조금 더 변동성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연설 이후에 전반적인 방향성을 체크해보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 이제 그 전까지의 차트만 놓고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수렴하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방향성은 차트 보시면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약간의 네. 상승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와 함께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우선 작도부터 언제나 해야겠죠. 네. 자, 차트가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의 선을 하나 먼저 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작도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꼬리가 계속 이렇게 달려 있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정확한 작도는 약간 네. 힘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주봉 단위로 봤을 때 이렇게 최고점 기준으로 뭐 종가나 몸표까지 그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작도할 수 있긴 한데 네. 이제 현재 이게 고점을 조금씩 낮춰주고 있다 정도로만 인지하면 될 것 같고 채널 자체가 뭐 크게 유효하다거나 이런 정도의 느낌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작은 시간봉 단위의 수렴이 나타나주고 있죠.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이렇게 그러네요. 나왔었다가 안에서. 잠깐 누르면서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양새를 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봉 바로 가봤을 때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트가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형태. 그래서 네.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먼저 그었을 때 하락 추세선이 하나가 나와졌고요. 그다음에 저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줬을 네. 때 삼각 수렴의 형태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도 그어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그을 수 있겠죠. 네. 어찌됐든 포인트는 어떤 현재 걸 포인트로 주안점으로 주느냐가 좀 중요한 거인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로 작도가 가능한 거는 어느 차트나 똑같습니다만 네. 포인트 되는 부분에 선이 하나가 있었죠. 여기서 하락 추세선 하나가 있었던가 이게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삼각 수렴 자체를 어쨌든 상승 돌파해주고 상승 추에서 하단부의 지지를 받고 올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는 그러면 리테스트를 성공한 모습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완벽하게 성공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삼각형이 나왔을 때 네. 여기 삼각형을 돌파한다고 해서 무조건 네. 바로 올라가느냐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삼각형이 돌파된다면은 네. 그 다음 삼각형을 만들어줘요. 고점에 네. 일정한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죠. 그렇네요. 한 3개 정도 캔들 정도는 조금 흐르다가 바로 이렇게 위로 올려준 것 같아요. 맞나요? 3개 정도 캔들. 많은가요? 더? 일단은 포인트는 네. 삼각형의 형태를 상승 돌파해줬다. 이날 자체가 4시간봉 기준으로 본다면은 네. 얼추 한 5시 8시, 8월 20일 5시 정도나 네. 혹은 9시 정도에 네. 돌파를 마감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삼각형 형태를 돌파를 해주고 이 상승추에서 하단부 구간을 이제 21일 구간에 지지를 받아주고 재차 여기 꼬리에 달리면서 저항 계속 받고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네.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 매물대 형태라고 봐도 무방하고 매도세가 계속 나오는 저기를 못 넘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삼각형 형태를 돌파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상승 삼각형. 네. 고점은 같지만 저점 올려주고 있는 상승 삼각형 패턴이 네. 나와주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상승 정도 상승이라고 시간이 해서 더 지나야 될까요? 네? 저기까지 가려면. 모르죠. 네. 갑자기 여기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슈가 나올 거예요. 아, 분명히. 그러니까요. 네, 오늘 분명히 결정이 될 확률이 조금 높아요. 물론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돌파를 해준다면 여기서 이제 좀 큰 펌핑이 나와주면서 음. 체크가 될 것 같고, 이 상승 상향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락 이탈하면서 재차 하락 쪽으로 뭐 박스권을 만들어준다든지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의 방향성,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지 혹은 네. 이 상승 삼각형의 상단부를 돌파를 해주면서 리테스트 받고 상승을 폭발해주면서 네. 일봉 단위 하락 추세를 설치해줄지에 대해서 오늘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설령 오늘 어떤 이슈가 있어서 뭐 꼬리가 이렇게 잠깐 달리더라도 조금 더 응축을 거쳐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네.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제 일봉 단위로 이동평균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마 저희가 여러 가지를 막 봐드리느라 네.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음. 들어서 조금 천천히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서 보셨을 때 파란색은 22동평균선, 주황색은 62동평균선, 보라색은 네. 120, 검정색 242동평균선입니다. 네. 자, 현재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앵커님께서는 그냥 편하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보는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온 거 아닌가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상승해주고 보이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보이는 대로요. 네. 보이는 대로 제 눈에는 제 사랑 골든 크로스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어쨌든 네, 좋아요. 사실 이렇게 네. 컴팩트하게 깔끔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응축장이나 네. 횡보장의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네요. 확실히 작도로 봤었을 때, 작도적 관점으로 이렇게 네. 풀어주셨을 때는 확실히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태구나라는 느낌이 정확하게 저도 받았었는데 이평선으로 보면은 이게 뭔가 네. 이 좀 엉망진창인 선들 같은 느낌밖에 들지가 않네요. 지금은. 맞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어떤 추세를 보는 지표고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작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응축이 거쳐지는 경우는 여기서 응축 구간이구나 네. 라고 하는데 이 응축 구간의 평균선이 이렇게 가운데로 올 수밖에 없겠죠.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응축 구간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추세를 보기 엉망진창이다? 힘들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씩 좀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확인하는 게 네.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말 그래도 스윗하게 표현해 주시네요. 참 보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저 엉망진창이라고 했는데. 네. 천천히 뜯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알겠습니다. 62동평균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구간이 이제 아까도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작도 관점의 매물대 구간이랑 거의 유사한 위치이기 때문에 62동평균선 매물대는 같은 위치다 봐도 무방합니다. 가격대는 61,410원대 이 구간. 네. 달러죠. 네, 원이 아니라. 달러. 네, 이 구간이 이제 메인 저항선을 작용해주고 있고 네. 밑에서는 사실 242평선이 상승 각도를 이렇게 크게 올라와주고 있죠. 장기 추세가 상승을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장기 추세가 하방으로 돌지는 않았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렇게 하방으로 돌게 되면서 이탈 저항하고 빠지게 된다면은 1년 네. 단위 하락장이 시작된다라고 봐도 무방한 자리다. 근데 여기서 242평선 이탈을 하더라도 아직 상방 각도를 유지 중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을 이제 그랜빌 매수 3법칙세의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직은 장기 추세의 상방 유지 중인 상태고 62평선 저항 받고 있고 네. 떨어지더라도 이 추세선이나 22평선이나 여기 242평선 지지를 받아주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를 좀 맞춰봐야겠죠. 사실 뭐 네. 정답은 없겠지만 그럴 때는 보조지표를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스토캐스틱, 네. 트리플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 단기, 중기, 장기가 모두 네. 상방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스토캐스틱 상황이 상승 쪽으로 돌파를 해줄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항선이 조금 있더라도 이 스토캐스틱이 전반적으로 상방해주고 있는 모양새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살짝 돌파해줄 것으로 보여지는 위치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여기 63,550달러, 그러니까 120평선이 있는데 아마 한 방에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씩 네. 떨어지면서 만나는 자리라든지 아니면은 구름대도 봐야겠죠. 네. 구름대를 확인했을 때 구름대도 조금 많이 지저분하게 있는데 구름대 저항도 생각을 해보면서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시장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오늘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 만큼이나 변동성이 방송 끝나고도 굉장히 많이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여러분들께서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팔로우업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럼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로도 좀 단기적인 시간봉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간략하게 이 매매 타점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네. 우선은 주봉 잠깐만 보고 바로 짧게 넘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제가 혹시 놓치신 분들, 지난주에 좋은 포인트가 있군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을 네. 위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건데 네. 월봉이나 주봉 단위로 봤을 때 보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고점에서 하방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방금 일봉에서 상승 쪽으로 좋은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도 어쨌든 큰 시간봉 단위에서는 주봉이나 월봉 단위에서는 어쨌든 고점에서 하락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고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당장은 1시간봉 단위로 보면 좋겠죠. 자, 1시간봉의 이동평균선 현재 어떻게 보이실까요? 지금 약간 네. 손을 이렇게 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정배열 상태라는 네. 거는 어떤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상하편 패턴이 나타내주고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1시간봉 단위로 본다면은 이렇게 상승 상하편 패턴을 확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매물대 구간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조금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 하단부터 지지를 받고 매도세 저항을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응축이 많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파월 의장의 네. 말에 따라서 폭발로 돌파를 할지 이탈하면서 좀 조정을 줄지에는 그 이제 여러 가지 변동폭에 따라서 그때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막 지금 당장은 아마 조금 더 응축 형태로 뭐 어떤 변동성을 주지 변동을 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신호등 지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표 네. 상황이 어떤지. 자, 신호등 지표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해 봤을 때 1시간봉 단위에서는 현재 이제 응축 구간에 접어든 위치고요. 네. 이 초록색 구간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해주기 시작하면은 네.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1시간봉 단위에서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5분봉 단위로만 보더라도 이제 약간 응축 구간이라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확인해 봤을 때 아까 1시간봉 단위로 본다 했을 때 이게 아직은 좀 상방 쪽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1분봉 네. 단위에서 좀 매수 신호들이 조금씩 나와 주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들이 좀 많이 뭉쳐 있었는데 어떤 조건값들을 설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해 나가고 이렇게 익절 여기서 매수 네. 나가고 익절 하는 방법들이 존재했었고 실제로 또 종이 비행기 방에서도 수익 낸 것도 인증도 네. 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은 많이 응축될 거고 변동성이 굉장히 적을 것이다 라고 네. 예측을 해볼 수 있고 또 이제 의장님의 말씀에 따라 변동이 네. 결정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의장의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트코인 전반적으로 또 봐주셨고 또 단기 시간봉으로도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알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면은 좀 더 쉽게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요건 역시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도미넌스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미넌스 차트가 상승 추세에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도미넌스가 상승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높고 상승할 때마다 알트코인을 조금 더 타격을 받는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현재 이 구간 고점 구간을 좀 가로줄로 그었을 때 여기 매물대 구간 네. 매물대라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저항을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네. 매도세 하락 주봉에서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했죠. 네. 상승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락 쪽의 시그널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도미넌스 차트에서 네. 비트코인은 도미넌스는 하락하고 비트코인을 횡보하거나 상승하게 된다면 알트코인은 전반적인 상승장이 펌핑장이 오기 때문에 아까도 네. 뭐 130%, 50%씩 올라갔던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같은 경우는 도미넌스가 올라가지만 않으면 이 57.72%를 돌파하면서 올라가주지 않는 선에서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이어가준다면 알트코인 쪽엔 전반적인 호재다라고 네.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와주면서 도미넌스가 돌파하지 않는 선에서는 네.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매수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까지 차트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준비된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 흐름부터 전부 가격대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코인 시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보석 같은 코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보실 종목들 리플, 알파쿼크, 솔라나, 폴리메쉬, 스토맥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먼저 가격부터 볼까요? 네, 리플 0.25%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11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SEC와의 오랜 법적 분쟁에서 이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었었는데요. 이제 SEC가 항소를 함으로 법적 분쟁이 장기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전망 역시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의 시에로 역시도 이제 항소에 대한 가능성을 무시하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했을 정도인데요. 가격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인데 전문가님께서는 리플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리플 차트, 일봉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봉부터 보다 주봉으로 좀 넘어가서 본다면은 네. 이렇게 응축 구간을 강력하게 형성해주고 있고 800원, 900원 이상부터 1000원 사이까지 매물대가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네.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조금 수정했을 때 상승 추세선 안에 있는 상황이고 하락 추세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봐도 무방한 큰 차트를 큰 차트입니다. 네. 일단 내려가서 봤을 때는 일단 하락 추세선 하단부에 있고 이렇게 또 위험 어떤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해줬지만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잠깐 네. 거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리플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화폐로서 제일 적합한 위치이지 않을까. 변동성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큰 리플은 특이점이 보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응축 구간이고 다른 코인들보다 더 강력하게 응축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네. 1일 동안 거의 한 10원, 20원 사이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폐 혹은 그런 화폐로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상황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래도 이동평균선까지는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자, 네.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도 안 봐주시면 너무 섭섭하죠. 맞죠. 이동평균선도 지금 이건 480은 잠깐 지워놓고요. 네. 자, 이렇게만 보셔도 전반적으로 뭉쳐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가까워지고 있어요. 친해지고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42평선이 이렇게 반을 딱 갈려주면서 네. 이 구간이 아마 800원 좀 아래 정도일 것 같은데 네, 700? 777원. 네. 네, 777로 하죠. 네. 운 좋게. 그래서 777원, 딱 777원을 이탈하지 않는 강력한 버팀목으로 작용해 줄 것으로 보여져요. 럭키비키하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올려주긴 힘들지언정 네. 올려줄 확률이 조금은 그나마 떨어질 확률보다 조금 더 있는 상황이긴 하나 떨어지진 않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력하게 버텨줄 확률이 좀 네. 많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응축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상승 돌파하면서 올려준다면은 네. 리플도 다시 한번 900원 정도대를 도전해보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같이 응축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응축하고 있어서 이제 음. 크게 분석 네. 자체가 네. 어쨌든 상승 쪽이 약간 유리한 정도로 분석이 되고 네. 크게 분석할 게 딱히 없는 차트다라고 알겠습니다. 무방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발굴코인 리플 함께 살펴봐 주셨는데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응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방으로 돌파를 해줄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종목 솔라나입니다. 가격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네, 솔라나 0.88%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600원의 가격 형성해주고 있네요.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자로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잡겠다 하고 나와줬던 이더리움 킬러 솔라나가요. 이제 현물 ETF 추종 자산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미국 SEC가 솔라나 현물 ETF 신청서를 반려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지만 그제야 뭐 승인이 될 거다라는 부정적인 의견 역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부정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ETF 승인이 좀 거절됐다고 하거나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그때 네. 과거에 이더리움처럼 막 네. 이렇게 펌핑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기대가 없는 게 아니었나. 아니면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네. 다 팔고 그냥 맞아요. 그냥 그런 갑다. 그렇죠. 하지 또 않았나. SEC가 지난해 6월달에 솔라나는 증권이지라고 아예 판단을 내렸던 만큼이나 솔라나가 뭐 ETF가 승인이 안 될 거라는 거는 시장에서도 다 예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희망 회로를 돌리긴 돌렸지만. 네. 그렇죠. 어쨌든 파동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네. 뭐 안 좋은 소식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이죠. 따지고 네, 보면은. 악재가 나와도 그렇죠. 가만히 있어주는. 네. 그래서 주봉 단위로 본다 했을 때도 어쨌든 상승 추세에 있는 코인이고 계속 응축을 거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응축 구간을 네. 상승 돌파해주기만 한다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만 원 선을 돌파해주기만 한다면은 100만 원도 이더리움 쫓아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형태를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2배 정도 만약에 30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60만 원 이상은 좀 쉽게 가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차트긴 해요. 네. 주봉 단위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일봉에서 또 한번 차트를 봤을 때는 일단 하락 추세 혹은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형태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도 이제 리플 코인과 마찬가지로 거의 변동성이 이제 19만 원과 20만 원 사이를 돌파하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는 이제 갇혀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이었고 솔라나 코인도 마찬가지로 현재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이는 차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 당장의 현재 일봉 단위의 방향성을 본다 했을 때 일단 하락 추세선 이렇게 하나 그을 수가 있겠고 네. 사실 이게 응축이 추세선을 돌파하더라도 옆으로 가고 있으면 이게 돌파했다라고 보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뭐 단순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하락 추세선을 좀 돌파했다고 봐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다. 리플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자리다라고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매물대는 17만 원 선이 제일 중요한 구간이에요. 네. 17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선 주봉 단위로 좀 살아 있는데 이평선을 본다 했을 때 아까 좀 봤는데 242평선을 슬슬 각도를 떨어뜨리면서 하방 각도로 좀 빠져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방도 아니라 밑에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가격대가 얼른 올라와주면서 복구를 해줘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만약 이 구간에서 20만 원 선을 못 넘어가면서 계속 떨어져 준다면은 또 네. 횡보만 해주더라도 이평선들이 전반적으로 하락 쪽으로 데드크로스까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 쪽으로 빠져버리면서 상승추에서 하단부까지 빠져버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상승추에서 하단부는 거의 10만 원대 정도라고 봐도 무방해요.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잘 올려주면서 버텨주면서 242평 위에 안착해주면서 잘 올려줄지 아니면 242평선을 돌파해주지 못하면서 이 구간에서 242평을 하방으로 꺾이게 만들어 버릴지가 솔라나의 장기적 비전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솔라나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종목 알파쿼크 되겠습니다. 알파쿼크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보러 갈게요. 네, 알파쿼크 1.8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185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알파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식재산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NFT로 좀 전환해내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 접근성을 높인 블록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웹툰, 영화 이렇게 다양한 창작물들, IP를 NFT로 발행을 하고요. 또 이걸 통해서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코인입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전에 발굴 코인으로 가지고 오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라고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굴 코인으로. 차트 어떻게 지금은 보고 계실까요? 네, 그때 발굴 코인으로 가져왔을 당시에는 네. 이제 저점 구간에서 뭐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거나 어떤 좀 좋은 시그널들이 좀 존재했었어요. 여기서 네. 하락수에는 돌파해주고 지지를 받는 형태라든지 혹은 이 하락수에는 돌파해주면 좋은 형태라든지 그래서 아마 말씀드린 구간 이후에는 약간의 펌핑이 나와주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그어드렸던 것처럼 1,300원대가 메인 저항선을 작용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하락추세는 돌파했다고 봐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1,100원에서 1,200원 도 아닌 1,100원 정도대가 이제 메인 지지선을 작용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좀 응축 구간이 많이 심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이 응축 구간을 많이 버텨주면서 이 1,100원 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라면 1,300원을 다시 도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한 번 더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네. 제가 발굴했던 어떤 알트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어떤 조건값들이 맞으면 굉장히 좋은 차트로 발전될 확률이 높은 차트들이기 때문에 당장은 매수하지 않더라도 좀 꾸준히 보시면서 분석해 보시면서 혹은 또 네. 종이비행기 방에서 질문 주시면서 가져가 보신다면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들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나쁘지 않은 코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좋네요. 관심을 갖고 네.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평선이나 보도지표 관점으로는 아직은 조금 희미한 좀 하락 쪽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네, 장기는 그래도 머리를 들고 있는 모양새기는 하네요. 네, 그렇지만 사실 이 정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의미한가요? 있는 거는 저는 네. 좀 크게 의미를 가지진 오.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면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성보다 여기의 방향성이 좀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이평선을 확인했을 때
현재 슬금슬금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배열 상태, 네. 그래서 역배열 상태긴 한데 이 역배열 상태를 돌파해 주려면은 제가 네.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아. 62평과 구름대가 두꺼운 자리는 저항이 받는다. 네. 이거는 많이 기억하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럼요, 방송 많이 그럼요. 보신 분들도. 네.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62평선을 돌파해주고 구름대 제외하고 62평선 돌파해주고 22평선도 돌파해주면서 네. 이 60과 20을 지지선으로 발판 삼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하락 추세까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발판 삼으면서 계속 트라이 해주면서 추세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 했을 때 네. 여기서 보조 지표의 저점은 올라가지만 네. 카트의 저점은 낮아지는 상승 다이버런스 형태가 등장해주고 있는 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게 신호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가져왔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이버런스 신호 나오고 올려주고 한 번 더 다이버런스 신호 나오고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파코크 같은 경우는 이 1,100원 선을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상승 쪽 1,300원대, 1,400원대 노려볼 수 있는 차트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알파코크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발굴 코인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까지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종이 비행기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종목 스톰엑스 되겠습니다. 스톰엑스 가격 먼저 보고 갈게요. 네, 스톰엑스 0.59%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8.181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스톰엑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출시된 암호화폐로 굉장히 역사가 좀 긴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독특한 캐시백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이 핵심은 온라인 쇼핑을 현금 대신에 암호화폐로 캐시백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 역시도 이제 전문가님께서 발굴 코인으로 가지고 와주셨던 코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발굴 코인으로 가져왔었던 네. 스톰엑스 코인인데요. 그때 네. 어떤 이유로 가져오신지는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때 가져왔던 이유는 하락 추세를 돌파를 크게 해주고 물론 매도세가 많이 터지긴 했지만 네. 하락 추세선을 지지받고 올려주려는 형태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간들에서 조금 오. 지켜보면 좋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반등이 나온 이후에 말씀드렸기 오. 때문에 이런 구간이었는데 근데 제가 조건 하나 건 게 있습니다. 조건이 뭐였냐면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걸었었는데 여기 4시간 봉으로 내려가서 본다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 돌파를 결과적으로 못 해주고 빠져버렸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선을 이제 옆으로 돌파해주면서 저는 이 구간을 이제 이렇게도 상승 추세를 그어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선을 지지를 받고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톰엑스는 제가 말씀드린 순간부터 사셨으면은 이제 제 말을 끝까지 안 들으신 거고 확인을 네. 지금 한 번 더 체크해 보신다면은 네. 하락 추세선 돌파해주고 상승 추세선을 돌파해주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승 추세선 지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본다 했을 때 7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짧게 본다면은 7.68원대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선이라면은 네. 계속 반등 나와주면서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차트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변동폭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들이 응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안 좋았던 구간 혹은 제 조건을 현재는 부분적으로 충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평선을 확인했을 때는 아직 역배열 상태라는 게 체크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22평선 그리고 29가 저가 이평을 지켜봤을 때 여기는 지금 하락 각도로 많이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좀 저항을 받아줬을 때는 좀 하락 조정을 줄 건데 버텨주면서 시간을 좀 많이 거친 후 돌파해준다면은 저는 이렇게 삼각수렴을 상승 돌파해주면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만들어주면서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서는 뭐 추세선 이렇게 또 그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이 유지가 된다면 현재 상승 추세선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자리에 하단부에서 매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큰 단위로 본다 했을 때 이렇게만 볼게요. 네, 이렇게 본다 했을 때 네. 저희가 만약에 미래적으로 본다 했고 뭐 이제 저희가 방송을 계속 한다면은 네. 이 구간에서 이제 미래 어떤 좋은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네. 본다 했을 때 저희는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차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만약에 이 차트가 이 작도가 유효하다면 지금 상승 추세선 중에 가장 저점 구간, 가장 싼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해도 무방하다 될 것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코인들의 막 네. 저점 막 빠지고 있고 꼬리 달고 여기가 최저점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상승 추세선 중에 하단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코인들을 사는 게 조금 더 네, 저점 매수를 안전하게. 하는데 유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이탈하게 네. 되면 당연히 관점은 팩이고요. 아, 네. 근데 어쨌든 가능성이 여기가 주봉이나 월봉 단위로 본다 했을 때는 2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기에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스톰엑스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들어갔어야 됐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혼자서 이렇게 가격을 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팀코스의 종이비행기 방에서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가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이 차트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가장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코인 발굴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어떤 종목인가요? 폴리메시. 네. 폴리메시 가격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폴리메시 5.84% 강하게 상승해 주고 있네요. 326원의 가격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STO, 증권형 토큰 형식에 속하는 코인이기는 하지만 이제 RWA라고 해서 좀 더 포괄적인 영역에서 상승을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해준 코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RWA는 이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직접적으로 RWA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이런 거를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으로 테마를 형성해 줬었는데요.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게 폴리메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전략을 세워 나가면은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현재 차트의 어떤 부분 때문에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또 열심히 네. 곡괭이질을 해서 네. 알트코인도 발굴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일단 폴리메시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추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보겠다라고 말씀드린 순간부터 너무 잘 올랐어요 또. 그래서 조금 가격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네. 아직은 차트가 일봉 단위로 계속 괜찮은 차트이기 때문에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큰 단위에서는 본다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건 네. 조금 아쉬운 구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구간까지 이 매물대나 혹은 이 구간까지만 가더라도 거의 한 20-3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는 크게 좋은 자리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세선 하나 작도를 해봤을 때 이렇게 추세선 작도가 되겠죠. 이렇게 네. 추세선 작도가 됐을 때 이 패턴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실까요? 그 패턴 하락 쐐기형이죠. 그러면 네. 최고입니다. 네, 와우, 하락 완벽하게 쐐기. 이제 네. 자신감 있게 또 돌파 또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해줬으니까 상방이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전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아무리 봐도 네. 네, 너무 저한테 잘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아, 네. 어쨌든 앞으로 이제 함께 싸워보시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락쇠기형 패턴 같은 경우는 최저점 구간에 많이 등장하는 네. 패턴이고요. 이런 하락쇠기형 패턴이 등장한 이유 만약 하락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네. 이 하락쇠기형 패턴이 상승 돌파해줄 경우는 크게 상승 쪽으로 뭐 고점을 갱신하면서 그런 상승보다는 어쨌든 반등의 영역이 네. 충분히 강한 자리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 쐐기 패턴을 돌파해주면서 올려주고 있는 위치다라고 네.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저희 또 신호등 지표의 네모 지표가 있는데 네. 이렇게 네모 신호가 등장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올려주고 있는 위치예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다면 여기 차트의 저점이 내려갔죠. 그때 저점이 내려갔지만 보조지표의 네. 저점이 올라간다면은 그거는 이제 상승 다이버런스다라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저점이 내려갔지만 보조지표의 저점, RSI 저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상승 다이버런스를 만들어주면서 버텨주면서 올려주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을 확인해 봤을 때 네. 아까 봤던 것처럼 일봉이 너무 좋은 상황이죠. 단기 올려주고 있고 중기 골든 크로스를 올려주고 있고 장기도 올려주고 있는 상황. 저는 이 오. 표현을 이제 골골골 상태라고 네, 표현을 해요. 골골골. 네, 골든 네. 크로스,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아, 아름답네요. 그래서 네. 골골골 상태가 이제 전반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조금 올려준다라는 네. 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강의를 한번 네. 이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렇게 골골골 상황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하락 쐐기형 패턴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안 좋은 신호가 없다. 전부 좋은 신호들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상승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하나 여기 62평과 구름대가 많이 두꺼운 상태죠. 네. 그래서 이 구간을 만나게 되면 1차적으로 좀 조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급하게 상승을 해준다면은 이제 426원대까지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우리 함께 살펴봐야 될지 코인 발굴해 주셨습니다. 내가 좀 더 세밀한 가격대를 함께 따라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종이 비행기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준비된 코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또 보석처럼 날아갈 종목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이 종목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종이 비행기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봐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랑 이름이 비슷하셔서 자꾸 기억이 남는데요. 트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트론 이제 가격 먼저 보고 갈게요. 네, 트론 212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솔라나 시가총액 100조 원의 이 돌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밈코인의 영향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솔라나 베이스의 밈코인이 아닌 트론 생태계에도 강력하게 테마로 작용해주고 있는 밈코인 역시도 나와줬습니다. 썬펌프라고 하죠.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제 뭐 지지대 역할이 되어줬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트론 신규 진입 관점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트론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랩터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네. 추천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과거부터 이제 네. 차트들이 하락장일 때도 네. 트론만큼 좋은 코인이 없다. 트론만큼 상승 추세 있는 코인이 없다. 네. 발굴하기 생태계가 힘든 크잖아요. 그렇죠. 이제 트론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하락장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을 때도 트론 코인만큼은 유일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질문 주셨는데 트론 봐주세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사실 어제 추천 관점과 함께 더불어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봉 차트를 확인해 봤을 때 상승 추세선이 아주 깔끔하게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직접 매물대 구간을 깔끔하게 돌파. 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네, 그래서 일봉 단위로 보게 되더라도 네.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상승 삼각형 패턴의 매물대를 돌파해주고 지지받고 있는 20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격대였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200원 선에서 지지를 받고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잡아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설령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180원대까지 매물집을 한다면은 분명히 탈출이 가능하다라고 봐도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잘 가준다면 200원도 터치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바로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작도 관점에서. 그래서 트론 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 추세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 유일하게 상승 추세 있는 코인이었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네.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깔끔하게 본다면 이렇게 초록색 구간에서 이게 오. 밴드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네. 이렇게 매수 신호가 등장했죠. 네. 그 구간이 상승 추세 중 가장 최저점 구간이었어요. 또 기가 막힌 너무 신호 좋네요. 지표와. 또 진짜 기가 막히게 저때 들어갔었으면 저 엄청난 상승을 함께 했겠네요. 네. 네. 물론 다 즐길 수는 없었겠지만 네. 어쨌든 이 구간들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시그널들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랩터님께서도 추천드렸었고 잘 올려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잡아도 무방하고 떨어지더라도 매집을 해나간다면 반드시 탈출이 가능한 코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렇게 어떤 종목 올라갈지도 봤지만 우리 트론코인 질문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티라노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코인 원정대의 종이 비행기방은 내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 대장님, 티라노 전문가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 원정 네.